안녕하세요, 윤예일입니다. 방금 입학식 사발식 장면 아련하실까요? 저는 저 장면 보니까요, 제가 저때 어디 있었을까 싶으면 제일 구석 자리에서 이 자리 언제 끝나지 싶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 들어갔을 때 아마 그거는 이제 제90년대와도 관련돼 있을 것 같은데 저는 98학번이거든요. IMF가 있었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 생각해 보면 어떤 가장이 목숨 끊었다, 어디가 도산됐다, 어디가 망했다라고 하는 얘기들로 이렇게 전달돼 있는 즉 90년대 가운데 뒷부분에 해당하는 시기에 전 대학에 들어갔었었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 저는 정말로 관심이 많은 학생이었거든요. 노스트라다무스 재세기라든가 요한묵시록이라든가 우주에서 온 목소리라든가 이런 거 읽으면서 언제 끝나나 약간 이런 느낌의 대학에 들어갔었죠. 대학에 들어갔다가 첫 장면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너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고등학생으로 지내다가 들어갔는데 뭐가 갑작스럽게 너무나 바뀌어요. 그 사발식 때 이 사발을 제가 왜 들이켜야 되는 거죠? 라고 선배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제까지 너 안에 있는 네 구습을 이걸 먹고 토해냄으로써 다 걷어버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배가 더 억압적이잖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대자보를 썼던 기억이에요. 이 사발식 왜 해야 하나라고 하는. 저는 삐딱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책을 쓰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거는 제 그 당시에 읽었던 잡지들하고도 무관한 것 같지 않아요. 좀 이따 말씀드리긴 할 텐데 그때가 당대 비평이 났던 시기고 2000년에 아웃사이더라고 하는 잡지가 나왔었고, 저는 그때 고대에 있었는데 고대 장백서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서 그쪽에 문화테러단 잡이라고 하는, 그때 전투적 지식이라고 하는 표현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전과 다르게 지식인들의 굉장히 과격한 문법, 뭔가 폭로성의 이런 문체들이 그때 굉장히 많이 등장할 때였고, 전 그런 것들에 되게 매료되었었던 편인 것 같아요. 제 당시의 잡지의 상은 그런 것이었었죠. 이 얘기 나왔으니까 조금만 돌아가면요. 제가 그때 전 대학 1학년 때 잘 적응 못했어요. 막 같이 모여가지고 뭐 놀이하는 것도 그렇고, 이거 왜 집단적으로 이걸 왜 하는지 잘 모르겠었는데 3월 26일을 기억합니다. 3월 26일에 그때 대학에서 청량리 쪽에 철거투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배들이랑 같이 그쪽 지역에 갔었는데, 근데 그때 가 있다가 거기는 그날 별 문제가 없었는데 다른 선배, 그러니까 제가 같이 갔던 선배한테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지금 용산에서 일이 생겼다고. 아마 그때 동네 이름이 도원동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지금 여기 심각한 일이 있으니까 빨리 오라고. 좀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선배들한테 저도 가고 싶어요라고 얘기했더니 지금 위험하다라고, 같이 가면 안 된다고. 그래도 갔습니다. 저 대전 출신입니다. 대전에서 한 번도 못 봤던 그런 장면들을 봤는데요. 비탈진 곳을 올라갔었어요. 아래에서 상인들은 물건 팔고 아이들은 놀고 일상의 풍경이죠. 조금씩 올라갈수록 뭔가 딱지 붙어 있는 집, 뭔가 페인트 쳐져 있는 집, 뭔가 빈 집 이런 것들이 보이더니 더 올라가니까 그토록 많은 경찰 병력이라고 하는 건 처음 본 건 아니네요. 저희 아버님이 정규직 해직교사여서 10대 때 생각해보면 많이 봤네요. 근데 아무튼 그 너머로의 광경이 더 충격이었는데 엄청나게 넓은 공간이 다 파헤쳐져 있고 골리앗이 이렇게 세워져 있었죠. 저게 뭘까? 근데 저기로 진입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제 97학번 선배가 이제 새내기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용산에 왔으니 대단한 체험을 시켜주겠다라고 데려간 데가 미군 기지 쪽으로 데려갔었어요. 서울에는 이런 게 있단다. 그리고 다국적 기업의 높은 빌딩도 그날 처음 봤고요. 그거보다 더 충격은요, 성매매 지역이었어요. 성매매 지역 거기 길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한 100m 정도 됐을까요? 근데 그 선배도 그런데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발을 들여 놓았는데 철로역정이라는 소설 아세요? 철로역정에 보면은 어떤 길을 걷는데 주변에 뭔가 유혹의소리라든가 이런 걸 잘못 들어가지고 그쪽으로 움찔하면 그 사람의 운명 거기서 끝이 나요. 구원 못 받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그 곳을 걷는데 그 선배랑 저랑 둘 다 안경 썼었거든요. 근데 뭔가 쌍안경 뭐 이렇게 불렀던 그 소리만 기억하고, 이 공간이 뭔지도 모르는 채로 그 선배도 거기서 고개도 못 들고 한 100m 걸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날 용산의 경험이 제가 사회학과 들어와서 수업 들은 것보다 뭔가를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아마 키워드는 두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책의 제목이 90년대 지금 모든 현재의 시작이긴 한데요. 원래 제가 생각했던 제목은 잡지로 읽는 1990년대였어요.
키워드 두 가지라고 한다면 하나는 잡지고 하나는 1990년대입니다. 저는 잡지를 책임지고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저는 1990년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 책을 왜 썼는지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이 책을 마음먹고 쓰기 시작했던 건 한 2017년 정도 되면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이 책 이전에 나왔던 책이 물음을 위한 물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2010년부터 2011년부터 매해 글을 한 편씩 모아서 10년 동안 한 편씩 낸 것을 10년 뒤에 모아낸 책이거든요. 그런 식의 컨셉으로 책을 쓴 이유가 2010년대 중반을 살아가면서 그때 이명박 정권 지나고 나서 시대가 퇴행하고 있다 이런 말들이 있었잖아요. 뒷걸음질 친다. 근데 저는 시대가 퇴행하는 것 이전에 시대 자체가 형상화가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대라는 말의 효력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기를 함께 통과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시민으로서의 공통 감각이 굉장히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여러분들 2000년대라는 말을 쓰시나요? 2010년대라는 말을 쓰시나요? 그리고 지금 2020년대라는 말을 쓰시나요? 1980년대, 90년대라는 말을 쓰잖아요. 물론 어떤 시간이 10년 단위로 연대기적으로 시대가 구획될 일은 없겠죠. 예, 그래서 뭐 2000년대나 2010년대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사회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사회학계 안에서조차 2010년대라고 하는 표현이 별로 없거든요. 그나마 쓰는 데가 문학계 영역이에요. 문학계에서 그 전에 뭐 시에서 미래파라든가 다른 문학비평 영역이 나와서 2010년대라는 말이 있는데 2010년대라고 하는 말 자체가 별로 형상화가 잘 안 돼 있고 그럼 지금 시대는 대체 뭔 시대지? 라고 하는 게 의심스러워졌어요. 그리고 그때 2010년대를 살아가면서 어쨌든 이 시대를 통과해 나가는 나 자신의 이정표는 그래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매일 한 편씩 제가 그 해의 중요한 사건 혹은 상황이라고 여기는 거에 대해서 내 흔적들을 남겨놓자라고 하는 식으로 글을 한 편씩 쓴 거죠. 근데 글을 쓰려면 사고가 필요하잖아요. 이 책에서 쓴 제 사고에 대한 한 가지 정의는 시차를 둬서 시차를 확보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시차는 시간차고 뒤에 있는 시차는 시각차입니다. 어떤 현상을 대할 때 관성화된 통념화된 방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다른 방식으로 보고 싶어요. 그게 제 사고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다른 방식으로 보기 위해서는 시간의 여유가 필요해요. 안 그러면 주어진 것에 대해서 반응하듯이 사고하니까. 특히 저는 2010년대에 들어서 그런 사고가 횡행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대에 사회평론의 글을 쓸 때 뭔가 제가 호흡이 달린다라고 생각할 때 이 거칠어진 호흡을 조금 길게 느리는 그런 동력을 어디서 찾지? 그거를 과거 잡지 읽는 방식에서 전 찾았었어요. 예전부터 좀 옛 잡지 읽는 걸 좋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잡지 보면 90년대 잡지 보면 막 특집 그러면 A4 20장짜리 글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논쟁이 막 이어지기도 하고 막 이런데 지금은 이런 종류의 평론을 써낼 때 그 분량 자체가 A4 5장에서 7장 정도잖아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생각할 때요. 그리고 예전에 보면 어떤 특집들도 막 빠방하게 나오고 그 안에 엄청 막 교차하고 논쟁도 있고 지금 시대의 가령 세대 문제 혹은 지금 시대의 페미니즘 이슈, 지금 시대의 생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고할 때조차 90년대의 과거 그 논제 가지고 과거에 어떻게 얘기했지? 라고 하는 걸 보면 지금 뭘 놓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좀 보이더라고요. 얼마만큼 지금 말이 빈약해졌으며 엷어졌으며 말의 공간 자체가 협소해져 있는지라고 하는 걸 옛날 잡지를 보면 전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거 자체를 지금 시대에 써먹을 수 있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지금의 우리가 논의하는 그것에 대한 많은 밑그림이 90년대 잡지를 보면 그때로부터 조금씩 형상화되었네 라고 하는 것을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90년대에 나왔던 잡지들이 읽게 된 계기 자체는 2010년대 동시대의 사안에 대해서 접근할 때 하나는 시각을 얻고 하나는 시간을 얻기 위해서였었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읽다가 1990년대가 문화, 특히 대중문화 영역에서는 당시 막 노스텔지아 속에서 붐이 되고 있고 그리고 어떤 뭐 영화라든가 개별 영역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책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아우르면서 정리한 책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접근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한 2018년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과거에 어떤 잡지가 있었지라고 하는 것을 찾아서 국립중앙도서관에 가가지고 찾아서 읽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문지와 창비 이런 잡지들을 물론 그 잡지들은 1960년대 후반, 70년대 만들어졌는데 그거를 90년대 이후로부터 여전히 이어지는 주요한 잡지라고 생각하고 있죠.
하지만 90년대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잡지가 있었고 지금은 이미 폐간되어서 사라진 잡지나 굉장히 흥미로운 논쟁거리들을 많이 안긴 잡지들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저는 사회학자로서 그리고 전 사회사상사에 관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것이 갖고 있는 유산을 좀 정리해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거죠. 과거에 있었던 어떤 치열했던 논쟁 그리고 등장했던 논점 이런 것들 이정표로 정리해둔 수만 있다면 그걸 우리가 지금 돌이켜봤을 때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얼마큼 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지금 시대 감각이 사라져버린 이유는 우리들한테 이정표가 없는 탓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생각에 2010년대에서 사고하기 위해서는 지금 2010년대의 여러 논점의 좀 밑그림, 그 기원에 해당되는 것을 차근차근히 잘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접근했었습니다. 잡지에 대한 얘기를 마저 드리면 특히 잡지를 왜 중시했는지 저는 제가 대학 들어갔을 때 당대 비평 보면서 진짜 놀랐거든요. 와, 이런 글쓰기가 있구나 라고 하는 충격이었었습니다. 10대 때 주로 읽게 되는 책들은 아무래도 외서예요. 뭐 위인전도 그렇고 뭐 소설도 그렇고. 근데 그거랑 전혀 다른 문체가 있었었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사회에 대한 얘기였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정규직 해직교사셔서 어렸을 때 10대 때 우리 학교라고 하는 잡지랑 집에 길지랑 말지가 있었던 건 기억나요. 그때도 뭔가 엄청나게 촘촘하잖아요. 우리 학교는 좀 덜했는데 길지랑 말지는 진짜 문자를 꼬겨 넣은. 와, 근데 그 빼곡한 그 지면으로부터 뭔가 활자가 이렇게 큰 외에서 읽을 때랑은 되게 다른 뭔가를 느꼈었거든요. 잘 이해는 안 됐었지만.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드디어 입시 공부를 끝내고 마음껏 잡지를 읽을 수 있는 때가 되었고 다행히 97년에 당대비평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었었고 그래서 그런 잡지들을 읽으면서 이건 책이랑은 너무 다르다. 즉 잡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기적으로 나오는 전기 간행물이거나 아니면 나중에 어떤 필자에게 있어서는 책으로 모아내기 이전에 글들을 그냥 드문드문 내보내는 그런 종류의 지면이 아니라 책과는 좀 다른 어떤 종류의 독특한 가치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 시점에 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잡지의 가치는 뭘까? 매거진이란 말로는 잘 번역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전 잡지의 제일 중요한 가치는 잡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잡스러움이겠죠. 잡지는 잡스러워서 고유하고 잡스러워서 가치가 있고 근데 오늘날의 시대가 그런 잡스러운 잡지들을 많이 읽기 때문에 굉장히 언설들은 막 이렇게 범람하는 듯 하나 어느 공간에서 그런 것들이 뒤섞이면서 축적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잡지의 잡스러움은 여러 가지겠죠. 일단 잡지는 여러 필자들이 글을 씁니다. 필자들마다 지향성도 다르고 논점도 한 잡지 안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잡지에는 그 안에 특집이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서로 다른 입장들을 이렇게 교차시키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잡지의 가장 중요한 잡성은 시간적인 잡성이라고 생각해요. 신문은 하루 단위죠. 주간지는 일주일 단위입니다. 월간지는 한 달 단위죠. 하지만 개간지는 계절 단위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개간지 정도가 되면 잡지가 현실적인 시간을 추수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독특한 시간을 좀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개간지 안에서는 굉장히 예전 시간으로부터 뭔가 끌어와서 지금 동시대 사건이랑 연관짓기도 하고요. 그 잡지가 그 개간지로서 다루려고 하는 시간의 두께가 굉장히 독특하다. 저는 그래서 잡지가 정말 잡지로서 본질적으로 읽히는 때는 그 잡지가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읽힐 때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의 지남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견뎌내고 나중에 1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다시 읽었을 때 여전히 읽을 만한 가치를 갖고 있는지가 당시 나왔던 기획이 실제 잡지다운, 즉 그 시간의 잡성을 구현하는 기획이었는지가 판가름 나는 것은 아닐까. 근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시간을 이겨내는 꽤 많은 잡지들이 90년대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책을 쓴 중요한 이유 가운데는 그런 치열한 고민을 했던 필자들 그리고 그 이전의 기획자들 그리고 그들이 꺼냈던 유의미한 논제들 그걸 지금 시점에서 좀 생산적으로 다시 좀 복원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제가 여기에 목차의 제목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프롤로그 문제적 시대로서의 1990년대 문학부터 다뤘습니다. 문학 전장에서 시장으로
사상, 중심을 잃은 행방, 문화, 대중성과 실험정신 사이에서, 세대, 혼란의 범주, 디지털, 가능해진 것과 가려진 것, 지식인, 흔들리고 갈라지는, 진보, 재장전과 분열, 국가, 억압하고 또 욕망되는, 통제, 사상에서 일상으로, 여성, 가장 첨예한 정치 영토, 생태, 그때 이미 사고했던 것들, 위기, 지금 시대가 서 있는 토대, 대중, 그들은 다음 시대를 열어냈는가, 그리고 에필로그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를 제외한 이제 14가지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 키워드들에 대해서 당시에 잡지들을 통해서 어떤 논점들이 있었지라고 하는 것을 일단은 정리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절마다 지금 시점에서 과거로부터 우리가 좀 포착해야 되는 것, 주목해야 되는 것들은 뭘까? 과거의 시대가 지금까지 남겨놓은 우리의 논제들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정리하는, 짚어내는 방식으로 글을 썼어요. 그리고 그게 지금 말씀드린 각 장 제목에 그 키워드 이후에 짧은 문구로서 있는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하고 이 중에 오늘 이따 영역적으로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전 잡지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제가 그 말괄이라고 하는 잡지 혹시 아시나요? 말괄 편집위원을 했었어요. 근데 말괄이라고 하는 잡지가 폐간되고 나니까요. 휴관됐는데 못 돌아온 거죠. 휴관되고 나니까 제가 글을 안 쓰더라고요. 그런 쪽. 그러니까 저는 어떤 방식으로 사고하고 싶은데 근데 그 사고를 통해서 원고를 보낼 데가 별로 없는 거예요. 황해 문화는 좀 안 어울리는 것 같고 이게 가령 창비에 내기에는 너무 좀 건설적인 측면이 부족한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 사고하는 방식을 보낼 잡지가 없으니까 역으로 말괄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으니까 말괄 글쓰기 시작했던 때부터 그게 종간호까지 매번 글을 썼었거든요. 아, 잡지가 사라지니까 내가 사고를 안 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그런 종류의 지면 찾기가 점점 어려워진 현실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제가 잡지에 글 쓰는 사람으로서 뭔가 글을 쓰고 있지는 않으나 그렇더라도 과거에 나왔었던 그 의미 있는 유산에 대해서 연구자로서 접근해 들어가는 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 시간 거의 된 것 같은데 논의에 앞서 제가 한 부분만 낭독해 드릴게요. 이게 저희들이 지금 이야기할 때 일종의 약간 뭐랄까요? 감정선 혹은 이야기가 아마 굉장히 하다 보면 이런 방식으로 뻗어나갈 것 같은데 그게 수렴되는 일종의 지향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입니다. 책으로서는 320페이지인데요. 에필로그 마지막 부분이에요. 사회적 사유와 시대적 사유를 위하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1990년대 이후 특히 한국 경제는 늘 위기 상황이거나 위기에 준하는 상황이거나 위기가 닥쳐오는 상황이 아니었던 적이 없다. 정부와 언론은 늘 그렇게 말해왔다. 그러나 경제가 그처럼 위기 상황을 독점하는 동안 정말로 위기에 처한 것은 사회이고 사회를 사고하는 정신이지 않았을까? 위기의 시대에 사람들은 불행해진다. 서로가 함께 불행하다고 여긴다면 사람들은 모일 수도 있지만 꼭 그리 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몰락에 대한 공포와 타인에 대한 차가움이 차 있다. 비참한 상황을 접할 때 느끼는 감정은 저것은 부당하다는 분노라기보다 나도 저리 될 수 있다는 공포다. 서로의 불행은 공감도, 공유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마다 각자의 불행으로 침잠하게 된다. 표정은 비슷하게 굳어있지만 서로가 지닌 불행의 내용과 무게를 나눠 갖지 못하기에 당면한 위기를 함께 헤쳐나갈 힘을 모아내기는 힘들어진다. 그럴수록 사회의 위기는 가중되고 각자는 자신의 내면 세계로 흩어진다. 그런 상황에서 사회적 사유란 번거로운 데다가 자신만 손해보는 일이 된다. 우리는 어떤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가? 그 사회를 만드는 과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무엇인가 같은 물음은 이런 물음을 함께 해야 할 우리가 형해화되어 있기 때문에 물음을 품고 있는 사람만 지치게 된다. 타인에 대한 책임, 사회에 대한 책임, 역사에 대한 책임, 문명에 대한 책임, 인류에 대한 책임 따위도
마음속에 두고 있기 버거운 주제다. 이런 물음과 주제는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호혜적 책임의 관계망 속에서 그 가치가 커지지만 거꾸로 대다수 사람들이 외면한다면 현실적으로는 쓸모없이 되어버리는 속성을 지닌다. 그리 되면 사람들은 내면 세계의 바깥 영역, 즉 현실 사회의 변동을 소위 제도 정치에 맡겨둔 채 정치권 소식에 이따금 관심을 기울이고 선거철에 투표하는 것으로 시민의 책무를 다하고는 현실 사회에서 실제로 고조되는 여러 위기에 대해서는 자기 책임을 해제하고 그 위기들이 내면 세계를 흔들지 못하도록 자신을 불감증으로 잠가둔다. 1990년대와 비교하자면 우리는 어느덧 꽤나 삭막해진 풍경 속에서 살게 되었지만 그럭저럭 적응해 자신의 기분만을 적당히 조절하며 지내는 기술도 터득했다. 그동안 사회적 사유는 이 사회에서 점점 가치 없는 것이 되어왔다. 시대적 사유도 이 시대에 함께 위축되었다. 우리는 앞서 시대적 사명을 천명한 1990년대 잡지들의 창간사를 열어보았다. 물론 창간사는 큰 포부를 내비치기 마련이고 이후 전개되는 양상을 보면 처음 기백을 이어가지 못한 잡지가 허다하지만 잡지를 그만두지 않는 한 일종의 시대 감각만큼은 견지하고 있었다고 읽혀진다. 자신은 유동하는 시간 속에서 타인들과 힘작용을 주고받으며 함께 속해 있고 그렇게 자신의 의지를 절대할 수 없고 시간도 자신의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겠지만 그럴수록 시간의 향방을 주시하며 더욱 분발한다는 의식 같은 거 말이다. 그렇게 잡지를 했던 사람들은 자신과 타인이 함께 속해서 얽히며 움직이는 시간대를 시대라고 부르며 사고의 대상이자 실천의 장으로 삼고자 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러한 시대적 사유를 잃고 있지는 않은가. 각자 고립된 채 바쁘게 지내느라 지나온 날을 함께 돌아볼 겨를이 없고 바로 이어질 발걸음들의 주의를 빼앗겨 그 걸음들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못 보고 있지는 않은가. 시대적 사유가 지고 있는 물음이란 이것이다. 지금 우리는 어느 즈음에 있는가? 우리는 무슨 일을 겪고 무엇을 건너 여기에 왔는가? 무엇을 성취하고 있는가? 무엇을 잃고 있는가?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이런 물음은 품고 있으려면 힘이 많이 든다. 미디어가 제공하는 나날의 시대적 사건에 그때그때 반응하는 것보다 그 사건을 사태, 추이, 국면, 그리고 시대의 징후로 옮겨서 읽어내고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에는 더한 정신의 노력이 요구된다. 그런데도 굳이 그런 노력을 감당하려는 자가 있다면 과거의 잡지는 그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으로 썼습니다. 네, 일단 제 발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